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빅리그에서 예상을 뒤엎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들, 이른바 깜짝 득점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빅클럽 소속이 아닌 선수, 득점왕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선수가 득점왕에 등극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유명한 케이스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와 앞선 콘텐츠에서 다룬 바가 있는 마요르카의 구이사는 제외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라리가에 등장한 깜짝 득점왕 도우비크입니다. 근래 찾아보기 힘든 타겟맨 유형의 공격수인데요. 23-24 시즌 라리가의 최대 이변은 군속 클럽인 지로나의 리그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었습니다. 이들의 돌풍에 큰 역할을 한 이는 감독 미켈 산체스와 깜짝 득점왕에 오른 도우비크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도우비크 이전 득점왕 타이틀은 오랜 기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양분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깬 도우비크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일찍이 자국 우크라이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비야와 연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수수료 분쟁으로 불미스럽게 마무리된 동양의 코노플리안카의 사례로 인해 최종 협의 단계에서 그의 영입은 무산됐죠. 이 시기에 오직 세비야행을 추진하며 여러 라리가 팀들의 오퍼를 거절했었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그는 결국 덴마크의 미트윌란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선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재기 성공해 2023년 여름 약 206억 원이란 이적료에 고대하던 라리가의 지로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강력한 피지컬 바탕으로 무지막지한 공포 생산력을 보여주며 스페인 무대를 정복해 나갔는데요. 23-24 시즌 그의 최종 기록은 41경기 25골 10개의 도움, 리그에서만 무려 24골을 기록해 레반도프스키, 벨링엄이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지로나 역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당연히 수많은 빅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호셀루의 뒤를 이을 9번을 찾는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매우 이적이 유력시되던 상황이었는데 협상 막판에 에이전트가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세리아의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는 24-25 시즌에 전체 17골을 터뜨리며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지만 기복이심에 애매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진 않은데요. 경쟁자인 에반 퍼거슨도 부진하고 있어 로마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도우비크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던 게카스입니다. 체격은 평범하나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탁월하고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스가 유로 2004 대회에서 기적적인 우승을 거둔 뒤 세대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혈된 젊은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카스는 그리스 무대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2005년 그리스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에 대표팀 데뷔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06-07 시즌을 앞두고 입지가 애매해지게 되는데 파나티나이코스의 공격진에서 파파도플로스와 새로 영입된 살핑기디스가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분데스리가 승격팀인 보움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 보움은 주전 공격수가 부상으로 인해 전반기를 나오지 못하게 되자 대치자를 물색하고 나섰고 결국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백업으로 전락한 게카스를 1년간 임대로 데려오는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게카스의 신화가 시작됐죠. 꾸준한 득점 페이스로 그의 20골을 터뜨리며 프라이, 마카이, 쿠라니 등 쟁쟁한 공격수들을 제치고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후반기 8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2부 강등이 유력시되던 보험을 무려 8위까지 끌어올려놓는데 성공했는데요. 그의 득점은 주로 역습에서 이루어졌는데 미시모비치를 비롯한 미드필더들이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 게카스가 뒷공간을 파고들어 골로 마무리 짓는 단순한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게카스가 빠른 스피드와 높은 골결을 지니고 있어 이는 매우 파괴적이었죠. 그렇게 성공 신화를 작성하고 그리스로 돌아간 그에게 레버쿠젠이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적 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으나 2008년에 헬메스가 영입된 뒤 헬메스 키슬링 투톱 조합이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9년 1월에 잉글랜드 포츠모스로 단기 임대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를 영입한 토니 아담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어떠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단 1분 소화라는 굴욕적인 결과를 안고 레버쿠젠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무렵 대표팀에서의 그의 클래스는 남달랐는데 남아공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무려 10골로 전체 득점 1위를 차지해 그리스의 본선 진출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가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하면서 게카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데뷔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게카스는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올라온 폼을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했고 여기서 16골을 넣으며 여전한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기량 하락이 찾아오며 전임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 큰 만큼 깜짝 득점왕에 오른 이탈리아의 레테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는 자국에서 커리어를 차곡차곡 다져나가다가 멕시코 무대 진출 후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하면서 온 유럽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23년 여름 제노아로 이적하면서 유럽 빅리그에 처음으로 발을 들일 수 있었는데요. 첫 시즌에 전체 9골을 터뜨리며 입지를 다진 그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둔 아탈란타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024년 약 451억 원의 아탈란타로 이적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는 곧장 최전방에서 놀라운 경합 능력을 보여주며 고공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4-25 시즌의 리그에서 25골을 기록해 루카쿠, 라우타로를 제치고 깜짝 득점왕에 오르는데 성공했는데요. 그의 활약으로 아틀란타는 리그 3위에 오르며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테기는 이 무렵부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거듭나게 되죠.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필요한 상황마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탈리아의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주가가치 솟은 그에게 복수의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스날과 맨유, 파리, 리그 내 유벤투스와 인테르까지 경쟁에 참여해 치열한 영입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갑자기 그는 사우디행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26살, 앞으로의 전성기가 기대되는 레테기의 사우디 진출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아틀란타에서 받는 연봉보다 무려 6배나 상승한 320억 원을 준다고 하고 이적료도 1000억 원을 넘게 지불하겠다고 하니 아틀란타 구단 입장에서나 레테기 입장에서나 거절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이적료는 맨유로 이적한 호일룬에 이은 아틀란타 역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라고 하죠. 사실 레테기 입장에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경쟁자가 무주공산인 상태라 계속해서 주전으로 기용될 것은 뻔하고 사우디 리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굳이 빅클럽으로 진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레테기는 현재 대표팀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일부에선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우디 진출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유럽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그가 유럽으로 다시 리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썬덜랜드가 배출한 깜짝 득점왕 케빈 필립스입니다. 케빈 필립스는 와포드에서 팀의 성적과 달리 개인의 퍼포먼스로는 최상의 활약을 펼쳐 1997년 프리미어리그에서 갓 강등되어 어수선하던 썬덜랜드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만 해도 적응하는 데 애를 먹으며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이후 장신 공격수 나이얼킨이란 선수와 빅앤스몰 조합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나이얼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먼 미래 썬덜랜드의 구단주로도 부임하는 구단의 레전드입니다. 은퇴한 로이킨을 감독으로 데려와 추후 썬덜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재승격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들은 리그에서만 41골을 합작해내며 98-99 시즌 썬덜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의 골 폭격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격 첫 시즌 무려 30골을 터뜨려 리그 득점왕과 유럽 최다 득점자에게 수여하는 유러피안 골든슛까지 수상하게 되죠. 이는 해리 케인이 수상하기 이전 유일한 잉글랜드인 수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승격팀인 썬덜랜드가 무려 7위에 오르며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에게 여러 팀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스는 죽어도 썬덜랜드 정신을 보여주며 매 시즌 잔류를 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2002년쯤 필립스는 새로운 영입생들이 들어옴에 따라 일찍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고 표면적으로 밝혀진 것과 달리 비밀리에 이적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필립스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을 뿐더러 썬덜랜드 역시 스텝업을 위한 리빌딩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필립스의 매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후 새 영입생들이 밥값을 하지 못하면서 필립스가 다시 주전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3년에 썬덜랜드가 강등되면서 마침내 팀을 떠나게 되죠. 30줄에 접어든 시점에서 팀을 떠나게 된 것이라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선 중소구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후서부터는 이적을 전전하며 커리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필립스는 챔피언십 무대에서 승격 전도사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밍엄의 승격 주역으로 활약한 뒤 블랙풀을 거쳐 2013년 2월 무려 39살의 나이에 챔피언십에서 승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단기 임대를 가게 되는데 팀의 승격을 이끄는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시켜 승격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당연히 팀은 그의 공로와 상징성을 높게 사 단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는 불혹의 나이에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죠. 그의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령 득점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현되지 못하고 시즌 중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챔피언십의 레스터시티로 이적하게 되는데 감독이 승격 경쟁을 펼치는 레스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의도처럼 필립스는 레스터의 승격에 공헌했으며 이와 동시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훗날 그가 승격에 일조한 레스터에서 바디란 잉글랜드 출신 득점왕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을 보면 튜터를 기가 막히게 잘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도 분데스리가의 깜짝 득점왕입니다. 분데스리가의 대기만성 끝판왕 알렉산더 마이어인데요. 그는 15년 가까이 프랑크푸르트에서만 활약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무려 30대 득점왕에 오른 선수입니다. 2m에 육박하는 엄청난 떡대를 바탕으로 헤더 득점에 탁월한 선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스트라이커가 아닌 2선 중앙에서 뛰는 선수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득점력이 좋아진 에버튼의 필라이니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는 14-15 시즌 초반부터 무수한 득점을 터뜨리며 팀의 약진을 이끌었습니다. 감독은 그가 미드필드 자리에서 뛰지만 오로지 박스 안에서의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술을 조정했고 크로스, 마이어의 헤더가 프랑크푸르트의 주 공격 루트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통하며 득점왕 경쟁을 시작한 그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상위권 팀들의 공격수들과 달리 오로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어 리그에서 득점을 넣는데 온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골을 넣은 시점인 4월 무릎 부상을 당해 시즌아웃되고 말았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다가 과거 2차례나 무릎 수술을 받은 바가 있어 이 무릎 부상은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로벤이 17골, 레반도프스키가 16골로 그를 바짝 추격하며 집안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됐죠. 그런데 로번과 레반도프스키 역시 얼마 뒤 부상으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 뒤에서 오바메양이 따라붙고 있으나 남은 경기에서 6골 이상을 넣어야 했으니 이는 불가능했는데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마이어는 부상 중인 상태에서 분데스리가의 득점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늦가기 나이에 깜짝 득점왕에 오른 그를 향해 대기만성이란 칭호가 붙은 것과 동시에 서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승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쓰임새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불발의 이유로 판단됐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준 그는 점점 노쇠화되어감에 따라 입지가 좁아졌고 2018년 여름을 끝으로 프랑크푸르트를 떠났습니다. 현재는 프랑크푸르트 유소년 팀에서 감독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일명 콸간지라 불리는 퀄리아렐라입니다. 세리아 무대에 잔뼈 굵은 선수였지만 05-06 시즌에 13골을 기록한 것이 한동안 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으며 오히려 원더골 제조기로 이름을 많이 알렸는데요. 그래도 한때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기대를 받긴 했었으나 승승장구하던 중 치명적인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이후서부터 좀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폴리 시절부터 이어진 스토커의 사리 협박까지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닦으며 정진한 끝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삼프도리아에 입단한 무렵에 자신을 협박한 스토커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심적인 안정감까지 되찾는데 성공하자 그의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17-18 시즌에 19골을 몰아치더니 18-19 시즌에 지난 시즌의 상승세를 발판 삼아 리그 20골 고지를 돌파하며 득점왕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알에서 세리아 무대로 이적해온 호날두와 깜짝 활약을 보이고 있는 피용텍을 제치고 올라선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죠. 이뿐만 아니라 세리아 베스트 포워드, 세리에 올해 팀에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년 만에 이탈리아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등 노이장을 과시했는데요. 30대 중후반의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케이스로는 최근 14-15 시즌 헬라스 베로나의 루카토니가 있긴 했지만 그는 과거서부터 꾸준한 클래스를 보이던 출중한 선수였기 때문에 퀄리아렐라의 임팩트는 더욱 거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삼프도리아는 그의 공을 높게 쌓아 그가 부록의 나이가 되는 2023년까지 재계약을 맺게 되죠. 물론 이후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꾸준한 득점력으로 삼프도리아의 잔류에 기여했으며 아쉽게도 2023년 삼프도리아의 강등과 함께 팀을 떠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은 K리그에서 뛴 이력이 있는 분데스리가의 깜짝 득점왕 그라피테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안양의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한 명이 영입되었습니다. 등록명은 바티스타로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한국의 환경과 포지션에 적응하지 못하고 단 6개월간 9경기에만 출전하며 쫓겨나듯 브라질 무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그를 영입한 조광래 감독은 그라피테의 빠른 스피드에 반해 영입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장신 공격수인 그는 이상하게도 윙백으로 기용되었습니다. 당연히 낯선 포지션에서 뛰는 그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리는 만무했죠. 그런데 안양에서의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었는지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자국 리그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권의 쌍파울루로 이적할 수 있었고 2005년에 접어들어서는 남미의 챔피언스리그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과 클럽 월드컵에서 거푸 우승을 안겼습니다. 이것이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그라피테는 이듬해 초 프랑스의 르망으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리강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인 그는 07-08 시즌 마가트가 이끄는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며 마침내 빅리그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자, 마가트는 단장과 감독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유럽 각지의 유망한 선수나 두각을 보이는 선수들을 몽땅 영입해 선수단을 비대하게 늘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인물인데요. 그렇게 함께 영입된 그라피테와 제코는 투톱으로 기용됐고, 그라피테의 경우 첫 시즌 2자릿수 득점을 넣으며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0809 시즌에 이들의 시너지는 더욱 폭발하게 됐는데 무려 54골을 합작해내며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라피테가 그중 28골을 넣어 파트너인 제코를 2골 차로 제치고 득점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드리아노를 제치고 파비아노의 백업 역할로 남아공 월드컵 최종 명단에 승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매 시즌마다 꾸준한 발전을 보여준 선수였지만 안타깝게도 빅리그에서는 뒤늦게 빛을 본 선수였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엔 커리어가 잘 안 풀렸는데요. 이렇게 2011년에 중동으로 떠나면서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K리그 출신의 득점왕이라는 임팩트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선 아직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리그에서 등장한 깜짝 득점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들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깜짝 득점왕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